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모간 체이스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죠. 은행 관련된 종목.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리면, JP모간 체이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고, 사업 분야는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산관리, 기타 등등등. 그냥 은행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봉에서 볼게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22년 9월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했죠. 좀 올라오다가 여기 저항대 걸리면서 살짝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근데 뭐 은행 관련된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도 좀 관련이 많이 있죠. 금리 인상 관련 사이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보게 되면 2022년 뭐 3월부터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렸죠. 그리고 2023년 7월 26일까지 올렸는데 이제 그때 올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동결이고 지금도 계속 동결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처음에 금리 올리기 전에는 0.25%였어요. 0.25%였던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5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 관련된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이자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뭐 은행은 가장 핵심이 이자 수익이잖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투자 은행이니까 투자에 관련된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뭐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이 가장 큰 거니까 은행은.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갔고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계속적으로 수익이죠. 조금 이따가 이제 재무제표를 볼 거긴 한데 우선 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JP모건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그 이 회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대형 은행이다 보니까 뭐 잔파동에 그렇게까지 흔들릴 영역은 아니고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회사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4대 금융은행이라고 하는 뭐 KB금융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꺼서 KB금융이 좀 포함될 수가 있죠. 국민은행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JP모건도 금리 인상 관련한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파동상. 근데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란지 그리고 조만간 금요일인가요? 7월 10일쯤에 JP 모간의 다음 분기 최근 분기는 이제 4월 10일쯤에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EPS도 증가하고 7월 10일 뭐 하루 전이죠. 곧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너무 고금리이다 보니까는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컨센서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7월 10일 날 실적 발표하는 내용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살짝이라도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7월 3일자까지 최고가를 찍었죠. 210.3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살짝 여기서
하락 반격형 캔들 나오고 나서 하락 확인형 캔들 나왔는데 다시 상승 이니트형 캔들. 약간은 관망의 모양새가 있죠. 이렇게 약간 더블탑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이전 캔들 7월 3일자 캔들 이 하락 반격 캔들이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210.38달러. 근데 아직은 뭐 오늘도 약간 0.01%로 선방하고는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가 곧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빠지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에 대한 발언이 약간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9월달, 좀 늦으면 11월달, 네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채권 금리가 좀 빨리 먼저 빠질 거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기준금리와도 좀 연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관망의 모양새죠. 더블탑의 관망의 모양새.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게요. 약간 여러분들 그 은행의 재무제표하고 일반 회사의 그 재무제표가 살짝쿵 다른 건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은행 종목은 여러분들 그 좀 보시기가 약간의 그 관점을 좀 올바르게 좀 잡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일반 은행학 저기 기업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접근 방법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자원봉사단체는 아니니까. 우선은 이제 뭐 자산하고 뭐 부채 있고 자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재무상태표, 대차대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부채 비율은 92%, 자본율은 8%. 네, 기본적인 수준이죠. 요건 기본적인 수준이라서 뭐 이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 잉여금도 지금 3억 4,200, 죄송합니다. 3,424억 1,400만 달러. 이게 밀리언이거든요. 밀리언이거든요. 단위가. 그래서 뭐 자본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러긴 하겠죠.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요거는 그 부채 비율은 어차피 이건 은행은 원래 이런 구조니까 부채 비율이 92%고 자본율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이제 표준이죠. 자본은 8% 정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재무 상태표는 크게 이야기할 건 없고 이제 다만 이제 매출 구조겠죠. 우선은 이제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은 네, 토탈 넷 레베뉴 나오죠. 419억 3,400만 달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 대신 그건 없고 그 순이익 나오는데 순이익이 134억 달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 분기의 어떤 결과치를 보게 되면 순이익률 자체가 32%예요. 매우 높죠. 은행이. 순이익률이 32%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일반 이제 은행은 일반 그 재무제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영업이익률보다는 저는 어떤 걸 적용했냐면 이자 수익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매출 구조가
이자 수익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영업이익률로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자 수익이 네, 2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률은 55%가 됩니다. 매우 높죠. 우선은 뭐 이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률이 뭐 55%가 높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순이익률 자체가 32%니까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베이스를 갖고 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체크해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뭐 성장성이겠죠. 그러면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수익이 은행은 중요한 거니까 좀 이자 수익 관점을 본다면 네, 이자 수익이 이전 분기 대비 증가했어요. 이전에는 207억 달러였는데 요번에 최신 발표한 거는 230억 달러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지금 컨센서스는 이전보다는 약간 그 이자 수익이 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 마진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뭐 단정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거고. 근데 만약에요. 이게 그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를 약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발언이 있고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어,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이제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침체되는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대출을 하기,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하는 이유가 뭔가 공격적으로 기업들은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을 좀 영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뭐 더 생활을 더 그렇죠. 좀 기업 입장에서는 더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만약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번에 발표되는 이자 수익률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JP 모건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니까 요번에 발표되는 이자 수익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컨센서스 대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년동기 대비 아니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도 이자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요. 요번에 그 발표하는 그 재무제표 있잖아요. 재무제표에서 이자 수익이 안 떨어졌다. 컨센서스보다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금리를 그 이자를 내면서까지도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대출도 못 했잖아요. 대출이란 것이 뭐 은행 가가지고 내가 대출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그렇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 그 자격 조건이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이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긴 하겠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 하겠죠. 제가 지금 이 JP모건 체이스라는 종목을 단순하게 뭐 은행 종목이 올라가요, 하락해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네, 방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관점도 있긴 하겠죠. 뭐 지금 은행이 어떤지 재무 상태가. 근데 뭐 아까 보셨다시피 증가해요. 예, 그 매출도 증가하고 이사 수익도 증가했잖아요. 예, 이전에 그 207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증가했잖아요. 매출도 네, 383억 달러에서 419억 달러 증가했잖아요. 다 좋아요. 다만 이제 그거잖아요. 다만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향후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포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JP모건의 그 이자 수익률이 좀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오고 아니면 이전 분기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올해는 네,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 그 엔비디아가 올라가요. 예, 올라가죠. 아직 전고를 돌파한 건 아닌데 2.12% 올라가죠. ARM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고 알파벳도 올라가고 메타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매우 좋아요. 오늘 이거 보시게 되면 네, 나스닥이 상승하잖아요. 0.41% 상승하고 계속 올라가잖아. 어제 음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 선물 지수예요. 너셀도 지금 상승 하고 있고요. 그렇죠. 선방하고 있고. 채권 금리는 뭐 4.296%에서 좀 횡보하고 있고. 2년물 채권 금리 살짝 올라오긴 했죠. 유가도 살짝 올라왔고. 금 가격도 올라왔고. 구리 가격도 올라왔고. 그 이런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나스닥이라든지 너셀까지도 상승하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판단할 수가 있냐면은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냐. 지금 같이 보았던 종목 이 JP모건 은행의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진짜 미국 기업이 아 물론 좋아요. 미국 기업 안 좋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64.9%니까 아 당연히 좋죠. 마이크로소프트 다 44%고 영업이익률이 아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혹여나 JP모건의 그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12일 날 내일 예, 이거 발표하는 거에 의해서 이자 수익률이 좀 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대출자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분들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의 그 이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앞으로도 이제 은행 주가가 그동안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빠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제 금리를 인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출 금리가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시죠? 그 대출,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금리가 뭐 지금은 5.5%인데 그게 뭐 3%대까지 막 떨어지게 되면 아, 누구나가 쉽게 저기 대출을 받을 수,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는 것도 신용도가 있어야지 대출을 받는 거지.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개인이 신용도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벌이가 없어지게 되면 이자를 낼 그 능력이 안 되는데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이제 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은행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은행은 이자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은행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대출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용이 있어야지 해주는 거지. 뭐 단순하게 대출 금리가 뭐 줄어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요? 아유, 능력이 있어야지 받지. 조건이 돼야지 받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받아지나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률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겠어요? 순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순익률이 줄어들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네, 그래서 네, JP 모건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JP 모건의 그 실적 발표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올라가고 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올라가잖아요. 성장주 올라가잖아요. M7 종목 올라가잖아요. 아, 당연히 M7 종목은 좋은 종목들이죠. 돈을 많이 버니까 실제적으로도.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물론 미국 경제 좋긴 하죠.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둔화 시그널이 이자 수익률로서 네, 포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금을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야기할까요? JP모건 CS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 방송의 어떤 취지라는지 목적이라는지 아시겠죠? 뭐 단순하게 제가 뭐 JP모건의 종목이 올라가요, 하락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니까 그 실적 발표의 그 내용을 보고서 향후에 금리 인하라든지 향후에 경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 올라갔잖아요, 이거. 이 올라간 게 왜 올라갔어요?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기준금리에서 인상해서 올라갔는데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그 이자를 감당할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으로서 그러면 당연히 JP 모건의 그 수익률은 좋아졌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에 순이익률도 좋아지고 이자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반대 상황이 앞으로 닥치게 된다고 한다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미국 경제가 약간이라도 둔화되는 모양새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상승했던 은행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만 좀 같은 얘기를 약간 더 풀어서 이야기한 것뿐인 거고요. 네, 그러면 JP모건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뭐 아까 그 우리가 같이 봤던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 은행에 뭐 중소기업들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죠. 재무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 회사는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JP모건이 문제가 될 회사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의 관점에서 이 종목의 그 재무제표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멤버십 가입, 여기 가입 버튼 있죠?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